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새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네, 올해는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질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어린 애들, 이렇게 고등학교 이런 애들을 만나면서 아이고 나 한국 가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좀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을 질문을 많이 하고 또 특히 1월 되면 자녀들이 함께 오셔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세상 살면서 다름을 문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한국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늘 보지 못한 다름을 접하게 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는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함께 오히려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리랑하고 그 다음에 진도 아리랑 내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태평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보리타작 노래 이래서 세 가지 정해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더 쉽고 또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요즘은 뭐 영상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뭐 모습이 또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그 홍보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은 제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리랑 한국 대표적인 민요인데 원래 아리랑의 그 깊은 뜻을 그 애들한테 다 설명하려면 또 접수가 잘 안 되니까 뭘 이렇게 어필을 해드려야 될까 해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아리랑은 행복을 찾아서 밖으로 막 다니다가 결국 행복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리랑이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원래 아리랑은 알이 나를 떠나면 진짜 즉 자기 자신의 분별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진짜 나를 만난다고 그게 아리랑의 깊은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새기고 있거든요. 보통 뭐 아리랑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거나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내용의 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은 뜻은 진짜 자기 자신 본래 광명의 빛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깊은 뜻에 숨어 있다고 저는 아리랑을 해석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을 애들한테 그냥 전하기가 좀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밖으로 다니다가 행복이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구나 하는 걸로 이렇게 아리랑은 그렇게 불러지는 노래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진도 아리랑이라 같이 이제 이렇게 박수를 그럼 한국말로 해도 같이 박수 치십니다 이러면 눈치가 있어가지고 같이 박수 칩니다 이러면 따라치는 거예요. 굳이 뭐 영어로 안 해도 같이 박수 칩시다 이러면 어디랑 세디랑 아라리가는 네 아리랑 아라리가는 네 문경 세대는 웬 거긴가 그야 눈물이 난다 어디랑 세디랑 아라리가는 네 아리랑 아라리가는 네 너다 가세 너도 나가세 저 다리 따따지도록
너도 나가세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거는 네 아리랑 아라리고 하나네 행복을 밖으로 젖었더니 행복은 이미 내 안에 갖춰져 있더라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는 내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아리랑 민요가 행복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노래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자라난 애들이 행복이 자기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태평가는 이제 살면서 힘들 때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특히 태평가도 이렇게 가사를 조금 바꿔가지고 교육적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짜증을 내어 세무하단나 성화를 하여 세무하단나 복상한 일이 많을 때는 관점을 바뀌어서 살아가세 니나는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는 사좋아 얼씨구 좋다 불러 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늘어든다 옛날이 진달래 몸불하고 메란 국주도 방긋방긋 저마다 다름을 존중하니 또 이보다 더 좋아 또 있으리 니나는 이리야 닐일이야 니나는 사좋아 얼씨구나 좋다 불러 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넣는다 교육이 되는 노래로 금메간 항아리에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오니 물이 없네 그래서 온 길을 돌아보니 길가에 꽃들이 방실방실 니나는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는 사좋아 얼씨구나 좋다 불러 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늘어든다 그래서 그 금이간 항아리를 이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지고 오는데 집어서 금이 갔으니까 항아리에 물이 쫙 없잖아. 근데 뚝 돌아보니까 그 항아리 길가에 물이 새다 보니 길가에다 물이 쩌쩌쩌 주셔가지고 길가에 있는 꽃들이 방실방실 피어 있다고. 그래서 자라나면서 다소 불량기가 있어서 이렇게 금이간 학생이라고 이렇게 거기 보니까 유급한 애들이 있더라고. 태자 맞아가 유급하고 이런 애들 있는데 그렇더라도 각자 앞으로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앞에 이제 개나리 진달래 만발하고 이것도 내가 가사를 바꿔서 메란 국주 그것도 빵긋빵긋 저마다 다름을 존중하네. 그러니까 각자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매화 국주 뭐 전부 다 지 나름대로 역할을 하니까 이보다 더 좋아 또 있으리. 그러니까 각자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화합해서 아름답게 지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를 좀 내용들을 바꿔서 깨우쳐주는. 그다음에 이제 보리타작 노래는 뭐 옹해야, 옹해야 어쩔 세고 옹해야
잘 떠간다 엉해야 엉해야 어절시고 엉해야 잘 떠간 엉해야 10월달에 엉해야 보리 심어 엉해야 동지스달 엉해야 싹이 난다 엉해야 엉해야 어절시고 엉해야 잘 떠간다 엉해야 2월 3월 엉해야 보리패기 엉해야 4월 5월 엉해야 타작한다 엉해야 엉해야 어절시고 엉해야 잘 떠간다 엉해야 힘센 손은 엉해야 많이 실고 엉해야 약한 손은 엉해야 적게 실래 엉해야 엉해야 어절시고 엉해야 잘 떠간다 엉해야 목포만큼 엉해야 노력하니 엉해야 능력 생겨 엉해야 역할하네 엉해야 엉해야 어절시고 엉해야 잘 떠간다 엉해야. 그래서 힘이 센 손은 짐을 많이 실게 되고 힘이 약한 손은 짐을 적게 실고 그와 같이 사람도 각자 목표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이 생기고 그럼 그만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기한테 많이 일이 생긴다면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아라. 그래서 내한테는 그런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 힘센 소한테 짐을 많이 실듯이 이제 그런 걸 애들이 자라나면서 깨닫고 이렇게 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 오히려 그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노래가 그런 역할로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애들이 뭐 잘 몰라도 그냥 신나게 뭐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그 다른 그 선생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강의하러 오면 그 애들이 다 집중을 안 하고 막 저끼리 떠들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그 우리 그 임현정 국사님이 얼마나 뭐 카리스마 있게 뭐 잘 뭐 불어로 그때는 이제 스위스에서는 불어로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 그 삶의 과정을 이렇게 쭉 살아온 걸 설명하면서 애들이 뭐 다 집중해서 얼마나 잘든지 그 교육 금열관이 나오시가 놀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좀 많이 해달라고 지금 8번 더 해달라고 지금 초청 글이 오 있고 뭐 앞으로 그 또 진행하신 분도 더 해달라 그러고 그런 거 이제 볼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이렇게 곁에 가서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도 그 속에 그 교훈을 실어서 깨닫게 해주는 게 노래의 송에서 좀 중요한 거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조금 바꿔서 교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뭐 어쨌든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냥 그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그냥 그 뭐 열정 그 하나로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할 줄 알으면 뭐 그냥 하는 거지. 무식이 용감하다고 막. 그래서 한국 가면 올해는 이제 자녀들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게 되었다. 자녀들이 필요한 걸 좀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월마다 제가 이제 할 건데 자녀들이 어서 자녀와의 대화 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1월마다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정유년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해냐면 정말로 유익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인연이라 생각해. 인연이 되어주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유년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인연이 내가 되어주자. 그러면서 올 정유년에는 특별히 유익한 인연이 되도록 특히 밝은 생각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힘을 많이 실어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녀들이 많이 오셨는데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겠네요. 질문. 자녀들 중에 질문? 아까 질문 좀 부탁을 했는데. 네네, 해보세요. 가끔 부모님과 자녀와의 대화를
네.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뭐 좀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자녀들은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부모님과 자녀 간에 그런 걸 어떻게 대화로 좀 풀어가야 될지 그 대화법을 좀 보고 싶어요. 네, 박수 좀. 야,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까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듣기가 몇 가지가 있는지 이제 공부하시면, 자, 듣기 중에 제일 잘 듣는 게 나는 안 듣겠다. 이렇게 이것도 듣기 중에 하나예요. 니나 해라, 나는 안 듣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없이 안 들으면 뭐 점수를 안 준다니까 할 수 없이 듣는 채 하는 거예요. 듣는 채. 이런 듣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듣기는 듣는데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들어. 골라서 듣는다. 그게 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듣다가 지가 필요한 거는 듣고. 그다음 네 번째, 요거는 집중해서 듣기는 듣는데, 이거는 집중해서 들어. 듣는데 자기 말이 맞다고 하려고. 봐라, 내 말 맞지? 이러려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야. 봐라, 스님도 그러더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듣기는 다 자기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 입장. 듣는 거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상대의 입장에서. 이걸 경청이라 그래요. 그 듣기는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이건 5번째.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할 때 특히 부모님이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 자녀의 관점, 자녀의 시각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것을 진짜 대화라고 그래요. 이런 건 다 일방적인 거거든. 대화라고 소리 뭐네요. 주장하거나 뭐 듣기 싫으면 안 듣는다든지 일반 게임이지. 대화라는 단어를 쓰려면 일단 지금은 자녀지만 상대로 해요.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듣고 보고 대화가 돼야 그 진짜 대화거든. 여긴 지금 부족해요. 부모들은 쉬운 말 하면 마음이 급해. 부모들은 왜 마음이 급할까요? 부모 안 돼봐서 잘 모르세요? 예? 예. 이제 그 어려운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 뭐 빨리 죽으니까. 이게 쉬운 건 안 하고 꼭 어려운 걸 해요. 예. 빨리 죽으니까. 이 쉬운 걸 하면 빨리 알아들을 건데. 아니 누가 빨리 죽어요? 부모인 자기가 빨리 죽는 거지 애가 빨리 죽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왜 급해? 이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죽는 건 자기가 빨리 죽는데 자기가 급해. 자식이 급한 거야. 자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고 사기 보고 또 지내보고 뭐 이렇게 여유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출발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출발이 틀린 거예요. 출발 자체가 틀리버린다. 그게 대화가 아니고 항상 일반 게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안 되면 니도 부모 돼봐라. 니도 아버지 돼봐라. 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 가면 그걸로 질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화란 단어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항상 일반 게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대화라는 단어는 상대의 관점에서 듣고 보는 것. 그걸 경청으로 출발하는 게 대화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대화를 할 때 이제 부모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부모님이 시작을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네 나이 때 부모가 공부해라 하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녔다.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딱 대화가 되잖아요. 지 사정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나이 때가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좀 되더라. 그냥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딱 초를 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으로 조금 이제 자기도 찔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딱 이렇게 방향이 바뀌려는데 초를 탁 치고 그럼 김이 싹 새버려. 이런 거를 부모들이 요령을 몰라요. 또 어떤 데는 또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애를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 스승님이 알아서 이야기를 잘 해주잖아요. 잘 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자식이 아이고 말씀을 들어보고 맞네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됐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봐라 내 말 맞지 말 잘 들어. 그러면 딱 초를 치니까 또 그러면 딱 하기 싫어. 그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왜? 안 그래도 지금 느낌이 왔잖아요. 느낌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게 액션, 이게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김이 팍 새버려. 이런 걸 부모들이 자기 또 자녀 일대 경험했던 거거든. 그러면 기분 딱 나쁘다는 거. 아무 소리 안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항상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뒤에 거는 빼. 그러면 느낌으로 전달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하면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또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나누면 이야기를 풀어가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취직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동네로 바로 들어가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는 내가 취직도 해야 되겠구나,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건 자녀가 스스로 가슴에서 느끼는 거라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자녀가 더 잘 알고 있어. 왜 자기가 지금 왜냐면 친구들 중에 취직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자극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데 오히려 자극을 느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부모가 오히려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애야, 내가 꽃을 보니까 봄에 피는 개나리도 있고 또 여름에 피는 메론나무도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더라. 너무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나름대로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용기하고 격려 이런 것을 부모가 해줄 수 있어야지 자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대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걸 잘 하셔야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도록 기준을 두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겨요. 왜? 지금 자녀가 준비하고 있지만 막 행복해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부모가 보면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막 불안 초조해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다면 부모가 보면 안쓰럽지. 네?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려야 돼. 큰 그림. 즉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이 장기적이라는 말은 30년 이상 또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자녀는 확실히 불안 초조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자녀들은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단타로 그냥 취직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여기만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고 되게 불안해할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취직도 하고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고 장기적으로 딱 있으면 그 페이스를 한 방 한 방 가면 불안하지 않거든. 왜? 지금 가고 있는 중인지. 그러니까 자기. 그리고 30년 뒤에 내가 이룰 거니까 여유도 있고 이런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조금 답답할 정도로 여유가 있을 필요가 있다. 너무 느긋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낫다.
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기간을 짧게 잡았잖아요. 짧게 잡아가지고 자기가 도전을 했는데 만약 여기서 안 이루어졌을 때, 이게 도전했을 때 실패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좌절감이 생겨요. 그러면 자꾸 갈수록 불안해 돼요. 자신감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 자녀가 제일 큰 무기는 자신감이거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면 될 거라는 희망이 있는데 그게 사그러든.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지금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게 왜냐면 좌절을 해서 그래요. 이력서를 이어봐도 취직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좌절을 해서 그러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특히 너가 향기가 많이 나도록 해라. 꽃이 언제 피느냐보다도 향기가 많이 나고 향기가 오래 가고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야 된다고 부모가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도와야지 그 결과를 빨리 좋게 이룰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막 부모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래가지고 네가 뭐 할 거냐 빨리 취직이라도 해야지 막 이렇게 그냥 단타식으로 짧은 안목에서 막 이렇게 한마디씩 내뱉으면 그게 상당히 이렇게 누적되어 오는 게 자녀들로서는 되게 힘듭니다. 그냥 부모는 그냥 자극 준다고 한마디씩 던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답답한 자녀가 더 잘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돌파구를 못 열었으면 그래서 방벽을 보면서 해요. 그래서 제 강의에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라고. 행복 석국을 딱 치고 들어가면 유튜브에 보면 지금 대학교 뭐 3학년인데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뭐 이런 질문도 한 사람도 있고 또 거꾸로 부모가 자녀의 직업이나 이런 걸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질문에도 있고 그런 거는 보면 하나씩 하는 게 체크가 돼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 안내할 때 보면 막연하게 막 두리뭉술하게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제가 하는 건 구체적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확실한 신뢰를 갖추세요. 습관을 통제하세요. 외부와의 관계를 열리게 하세요. 해내는 힘을 기르세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막연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놨다. 이야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대가를 치면 가치가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안 돼요. 목표를 달성을 자존감을 세울 수 있냐면 이렇게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두리뭉실한 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가 이건 안 돼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자, 저분은 지금 부모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의견이 다른 경우예요. 의견이 다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견이 다르면 이게 다름을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야 돼. 상대가 서로 그걸 또 인정해야 돼. 그럼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면 존중해야 돼. 여기까지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걸 우리는 인정해주고 그걸 존중해주고 부모 역시 내 자녀가 생각이 다르구나 내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해야 될 중에 1번 어린이날 혹은 뭐 청소년 날이든 이럴 때 보면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뭐 이런 거. 어린 날 뭐 부모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이런 조사를 해보면 자녀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조사를 했는데 1번이 뭐냐면 제발 자식을 믿고 기다려 지켜봐달라는 거예요. 지켜봐달라. 요게 진짜 자녀가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발 나 좀 믿어달라야. 그리고 좀 기다려달라고. 올해 좀 시간이 걸린다 이거야. 꽃이 피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그동안 좀 지켜봐. 뭘 그렇게 탁달하고 급하게만 나를 쪼여 붙이냐. 이렇게. 모든 자녀에게 자식을 제발 좀 믿고 기다리고 지켜봐. 그러다가 뻔한소리 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해주면 좀 대박이 됐지만 그거 안 해줘도 좋으니까 제발 믿고 기다리고 지키면 봐도 좋겠다. 이게 제일 1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면 그래 난 이 믿고 기다리고 지켜봐 주겠다. 지켜봐 주려고 하는데 봐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자녀도 알아야 돼. 뭐든지 성취할 사람, 성공할 사람, 그 뜻을 이룰 사람은 지금까지 봐가지고 뭘 성취했다든지 성공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는 보면 게을러. 그러면 내가 니를 믿을 수가 없다고 믿어달라는데 네가 하고 있는 거 게을러 터져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부지런 안 해. 그 성공한 사람 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나를 믿고 기다리라고. 뭘 믿고 기다리냐고. 기다릴 필요도 없이 뻔할 뻔짜네. 부모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하는 거 보면 뻔할 뻔짜네. 뭘 믿고 기다리고 뭘 기다리고. 이것도 자녀가 알아요. 제일 먼저 자녀들이 이 습관이 이걸 꼭 아시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때 능률이 많이 올라. 효율이 높아. 효과가 많이 나.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하면 네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훨씬 적다. 효율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능률이 덜 오른다는 것은 알기는 알아라는 거지. 저는 뭐 밤체질이야. 누가 뭘 하냐? 밤체질인 만큼 네가 고생하고 열심히 한 것만 효과는 적다는 걸 알았다. 왜? 우리 몸은 밤 10시만 되면 멜라토닌이 나와서 계속 몸에서 자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그 새벽 3시 넘으면 멜라토닌이 나와. 일어나고. 그 일어날 때 잠은 푹 안 자죠. 이걸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제발 나를 믿고 기다리고 좀 나가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서 네 알아서 하는 걸 보니까 자연의 이치에 안 맞다. 인체 리듬이 안 맞다. 그러면 네가 고생해도 효과가 적다. 이거는 아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누가 성공을 하겠어요? 세상에 이치라는 게 있단 말이야.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시험 준비하는데 대부분 뭐 시험 준비해요. 취직하려면 시험 치는 겁니다. 취직 준비가 시험 준비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준비를 할 때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암기는 밤 10시 멜라토닌이 나와서 숙면이 취해지도록 도울 때 이때 잠을 자야 돼요. 잠을. 그 다음에 특히 숙면이 취해져서 렘 수면이 되면 렘 수면이 뭐냐면 자고 있는데 가서 눈을 쳐다보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 자기는 자고 있는데. 이게 래피드, 아이, 눈, 무브먼트, 운동하고 있다고. 이게 숙면이야. 이때 뭐냐면 임시 기억 장치 아마 여기 낮에 공부한 게 여기 있다가 여기 장기 기억 장치 전두엽으로 내가 잠을 푹 자고 있으면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자고 있으면 다 해줘. 이걸 해야지 실력 발휘가 되고 이 장기 기억이 올라가야지 시험 칠 때 쏙쏙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고 잠은 조금 자고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없어. 업그레이드. 그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는 절대로
누군가가 적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 이런 게 요즘은 과학적으로 다 인체의 원리를 밝혀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는 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 지식정보의 시대란 말이야. 지식정보가 지금 다 밝혀놨다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그때 뭐 10년 전인가 한국에 와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담할 때 그 학생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방 가고 수업을 뭐 10시까지 하고 뭐 밤 12시에 공부할 때 그 엘빈 토플러가 요즘 이렇게 숙면을 취해야 자고 있으면 이렇게 다 기억이 이렇게 옮겨져서 다 하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잠도 안 자고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다는 게 그 우리나라 말로 내가 통역해주면 미친 짓이다. 미친 짓. 왜? 지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분이. 왜 이런 게 밝혀졌는데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고 왜 이걸 활용하지 않지? 이 말이에요. 그럼 너무 의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 지금 대부분 내가 제 자녀들이 취업이 안 돼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 그냥 어쨌든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제일 답답한 분야가 뭐냐 하면 날 샜는데도 자고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답답하다 그래. 부모들이 보면 날이 샜는데도 자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답답해. 취직 못한 건 답답한 게 아니라 날이 샜는데 젊은이가 빠딱빠딱 일어나서 그걸 하지 않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날이 샜는데 배 자고 있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부모들은 고통스럽다고. 특히 아버지가 출근하려고 딱 가는데 새끼는 일어나지도 않고 자고 있는 걸 보면 꼭지가 살짝 둔다. 나는 이 나이에 돈 벌러 가는데 지는 빈들빈들 뒤집어 자고 있다 이거야. 표현이 그래. 뒤집어 자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열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도록 놔주는 마누라를 보면 꼭지가 둔다. 그래서 마누라한테 퍼붓구나. 당신 지금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고. 왜? 자식하고 가다 보면 또 아버지 싸우잖아요. 아버지 성질 막 이렇게 또 자식한테 하지 말라고 막 말리잖아. 그럼 말리면 당신이라도 지금 똑바로 키워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저기 지금 잘 크고 있는 거냐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그걸 자식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인시에 생기시라고 해요. 생기시. 이 기운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운이. 이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게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어쨌든 이 시간에는 기운이 올라올 때니까 기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이 시간에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자녀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 받아서 막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능률이 잘 오른다고. 집중도 잘 된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새나라의 우리 일찍 일어납니다. 이건 안 해. 일찍 일어난다니까. 왜? 이게 자연의 이치라서 그래. 이게 안 돼 있는 자녀를 보면 뭐 올빼미 형 뭐 이런 형이 있다는데 그건 갖다 붙여서 그래. 갖다 붙여서 지정신이 아닌 놈이야. 특히 이제 직장이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이 그건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전혀 습관을 그래 들은 거지.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올빼미형이야. 습관을 그래 들은 거지. 이 몸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자녀 교육에서 빠뜨리지 말고 습관을 잘 길러주고 그러면 부모가 일찍 자야 된다는 거지. 부모도 요즘 지정시간에 늦게 잔다는 거지. 그렇게 애들도 늦게 자는 거야. 그럼 부모는 왜 빨리 안 자냐. 엄마는 빨리 자냐고. 엄마는 빨리 안 자고 있어.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게 절절히 이제 더더욱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질문하나? 네. 제가 지금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특정 과목만 좀 성적을 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욕심을 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아이들이 좀 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만나보지만 요즘 애들 꿈이 없어요. 이 꿈은 여러분 알아둬라. 동력 에너지예요. 동력 에너지. 이 꿈이 있어야 힘이 나요. 기운이 생긴다고요. 기운이 이게 동력, 모타 동력 에너지. 꿈이 있어야 뭘 해보겠다고 막 힘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가라앉아버려요. 이 에너지가 가라앉는다고요. 지금 이런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왜 꿈이 없을까 하니까 제일 잘 보자고요. 먹고 입고 자고가 해결이 다 됐으니까 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 동물이거든요. 동물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람이라 이름 붙이는 동물은 먹고 자고 쉴 수 있으면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가서 사냥하는 거라. 이게 우리 습관이 돼 있어요. 에너지가 작동이 안 된다고요. 지금 동물로 거쳐서 사람이 된 거라서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안주가 되버린다. 무서운 일이다. 무슨.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일단 먹는 게 안 됐잖아요. 입는 게 안 됐잖아요. 자는 게 이게 안 됐으니까 오직 꿈 이야기 할 필요 없었는 거야. 일나서 열심히 일해야 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잖아. 왜? 해결이 안 됐잖아. 근데 뭐 해결, 니는 공부만 해라. 내가 알아서 다 해주고. 해결을 다 해놔줘. 공부를 하려면 뭐 해결 안 된 게 있어야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뭐 연구를 한번 해본다든지 요걸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의외로 또 부모가 이혼했거나 이래가 어려운 자녀 가보면 자녀들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막 자립심을 일찍 길러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오히려. 왜? 그거는 벌써 뭐가 자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애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부도났는데 오히려 가정이 화목해지고 더 애들이 막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잃는 것만 잃는 게 아니구나. 그 반대로 얻는 것도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에너지가 나온다고. 애들이 막 아버지 걱정 마시고 우리가 막 열심히 돕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뭘 해야 되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먹고 자고 뭐 다 갖춰져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없어. 왜? 우리 집은 뭐 다 있어요. 차를 또르륵 타고 밖에 보내주고 그러고 뭘 부족한 게 없으니까 에너지가 나오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난감하고 어렵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발동을 해줘야 돼, 꿈을. 우리가 꿈은, 자, 바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단순한 동물적인 정도에서 우리는 인간은 멈출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욕구가 있다, 욕구. 무슨 욕구인지 하고 자세히 들어가서 이렇게 더듬어 줘야 돼. 왜냐하면 돈이 많은데도 여전히 이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행복하지.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게 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는 물 찾아서 헤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의 예를 들면 5천만 명 이상이 우리 국민 숫자 똑같은 이상이 마음 다스리는 젠 센터라고 명상 그걸 찾는 사람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마음 다스리는. 왜? 자기들이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행복 안 하다. 행복 안 하다. 그게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건드려줘야 돼. 너 행복하니? 그 다음에 자기가 행복하다면 그럼 너희 친구도 행복하니? 그럼 친구 행복하도록 도와라. 그럼 너희 부모는 행복하니? 그럼 부모 행복하도록 도와라. 자기가 행복하다면 이제 주위에 친구나 부모나 있을 돕도록 다른 사람도 행복하도록 도와라고 행복을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꿈을 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는 게 꿈이야. 그런데 너 혼자만 행복하면 안 돼. 농사 짓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단다.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해서 옷을 만들어줘야 입을 수도 있단다.
야, 숟가락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서 숟가락 계속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단다. 이렇게 해서 내 이웃. 그래서 이걸 모두라고 해요. 모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우리 모두의 꿈. 공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쳐요. 여기를 그렇게 이제 지금 애들이 오면 부모님한테 이걸 이야기를 계속 부모님한테 집에서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 꿈은 뭐예요? 이렇게 항상 물으면 예, 우리 모두가 행복하라.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반복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오면 항상 모아놓고 야, 우리 꿈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럼 친구가 행복 안 한데 그럼 친구 행복하다고 도와줘야지요. 그러면 왕따가 안 생겨요. 이렇게 해서 계속 주입을 해요. 그래서 이 꿈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꿈 먼저 생겼는데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왜? 언제까지 그 꿈을 이룰까요?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고 이제 기간을 정해서 실천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럼 이게 2단계예요. 1단계 이제 꿈이 안 생긴 사람은 꿈을 생기도록 돕지만 꿈이 생긴 사람은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룰까요? 언제까지 할까요? 하고 이 기간을 정하게. 저는 올해 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올해 내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세요. 이거 다 같이 행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30년 뒤에 해야 되겠다. 우리는 30년 뒤에 기간을 딱 정해서 그러면 자 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 이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즉 30년 이상 기간을 정해달라.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막상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게 돼. 근데 30년 뒤에는 아직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잖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기간을 장기적으로 만들지 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자, 최종적으로 꿈이 이루어졌다. 꿈이 이루어졌다. 요걸 언제로 잡을 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이게 2054년 4월 5일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제가 83년도에 이걸 정했으니까 70년 넘게 걸리니까 그때 가면 될 거야 하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왜? 그때 가봐야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 게 참 좋은 게 이런 점이에요. 이때 되면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밀고 갈 거 아니에요. 벌써 30년 넘게 왔잖아. 이렇게 힘이 돼.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 그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2054년에 이루어졌다 하면 어때 이루어지려면 2044년까지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거 제일 중요해. 거꾸로 계획을 짜라. 거꾸로 계획을 짜라.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은 전 세계 1%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거꾸로 계획을 짰다는 것만 다른 점이에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뒤로 이렇게 2034년. 저는 요때 1만 개 학교가 전 세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마무리 짓자. 그 10년은 여유를 남겨놓는 거예요. 왜? 혹시 빠질 때 있으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계획을 짜, 거꾸로. 그래서 전 세계를 이끌어갔던 분들, 그래서 먼저 그런 분들 컨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했냐면 딱 답이 거꾸로. 그때 이루어졌다고. 그럼 그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뒤로 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와, 그거 너무 좀 계획이 벅찰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다고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버려요. 왜? 내가 지금 드는 거는 150만 원밖에 안 버는데 3년 내로 집을 산다. 이러면 와, 이 뻥 아니냐. 자기 스스로 왜? 집에 지금 돈이 장난이 있냐고. 이래서 안 된다니까. 거꾸로 하면 그때가 벌써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꾸로 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모르잖아. 왜? 집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 내가 100만 원씩 꼭꼭 저축해가지고 집 사는 거는 10년 걸려도 사. 세상 일이 안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5년 내로 사진푼다니까. 왜? 실제로 계산해보면 10년 동안 딱 와도 안 되는데. 왜? 항상 도와준다고 해요. 도와준다고. 뭐든지 하고 있잖아. 그게 자기 개인한테만 해당이 안 되고 주위한테도 다 도움이 될 때는 주위에서 이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의외로 그게 계산하고 다르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세상이 돼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지금 집을 하나 사는데 결혼해서 저가 막 모아서 사람 지금 남편하고 다 월급 합쳐도 5년 내로 사기 어려워. 근데 얘들이 막 열심히 막 뭐 살려고 하면 3년 됐는데 조금 모자라면 은행에서 도와줘. 대출 받아서 하도록 도와줘. 아마는 부모가 또 조금 보태준다. 이렇게 된다. 도와준다고 도와준다. 그럼 집 사는 건 이루어지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늘 보면 거꾸로 하면 계산을 하면 안 돼. 계산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하는 사람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왜? 계산대로 시작이 됐다면 얼마나 못 살 사람이 없지. 세상은 계산대로 안 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잖아요. 올해 경기가 좋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좋았냐면 안 좋지. 그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묵묵히 전체에게 이로운 쪽으로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럼 알려지기 시작하면 전체가 도와줘. 그래서 계산하고 다르게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계획을 짜라. 절대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여유가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네,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울 때 기간을 30년 이상 길게 잡도록. 특히 저는 남성들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꼭 가슴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 달라. 30년 뒤에는 내가 만약에 경비 쓰는 사람이라도 경비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돼. 만약에 내가 청소 보면 청소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사람하고 그냥 경비 쓰거나 그냥 청소하는 사람 10년만 지나도 하늘 땅 차이야. 그런 게 들어있는 사람은 갈수록 달라. 뭐 책이라도 하나 더 보고 좋은 강의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치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더 입꼬리 올려서 웃으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이 달라. 그게 완전히 달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한 배 있다. 왜? 그냥 경비만 써. 그냥 일만. 그럼 세월이 가다 한다가 달라진 게 하나도. 그래서 30년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경쟁력을 갖추라.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 최고가 아니면 어디에 가더라도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밀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눈치밥을 얻어먹고 월급을 받아도 늘 불안해. 또 올해 뭐 인사 이동이나 또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불안하다니까요. 왜? 자기가 알잖아. 왜? 실력이 지금 잘린다. 그래서 남자들은 어쨌든 그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경제가 그 큰 역할을 하는 밑바탕이거든요. 여기가 흔들리면 가정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줘야 돼.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하라는 게 아니잖아. 30년 뒤에 하겠다고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해달라는 거야. 1시간만 공부하라고 새벽 4시 이후에.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자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20년쯤 가면 벌써 대한민국에서는 알만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로 레벨이 올라가요. 이런 계획이 없이, 즉 목표가 없이 살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후배들한테 자꾸 밀린다. 왜? 자기 뭐 출근하고 열심히 일은 했지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될 그런 것은 자기가 챙기지 못했거든. 왜 뭐 퇴근 늦게 해서 뭐 또 자고 또 눈만 뜨면 또 출근하고 뭐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남자들은 가슴에다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엮고 습관 자체는 여기 항상 잠잘 때 결혼 안 했으면 부모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돌아가셨더라도 하면 되고 조상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항상 잠잘 때는 하루를 잘 보내는 데서 감사를 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꼭 술을 마시는데 이게 이제 남자들은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술이 다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마라. 술 이름을 곡차라고 바꿔. 곡차를 마시면 체지도 안 해. 근데 술 마시면 술 넘어가다 보면 체. 이름만 바꿨는데도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알았더라. 이름 바꿔도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 대신에 곡차는 두 잔만 마셔, 두 잔. 차를 마시는 거라 확실히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에 엄청 해롭습니다. 근데 차를 마시면 곡차, 두 잔. 그리고 1차만 하고 회식하고 난 1차 딱 끝내고 그 다음 세 번째 일찍 잔다. 새나라 어린이 일찍 자야 돼. 왜? 몸이 그렇게 돼 있죠. 일찍 잔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관계를 해라는 부부 생활을 해. 이때는 배우자만 한다. 배우자만. 이런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난다.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서 여기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1시간 이상 한다. 1시간. 이런 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비록 취직을 못 했더라도 미래가 보이니까 부모가 옆에 보고 있으면 기뻐요. 왜? 생활이 질서가 딱 있잖아. 그리고 지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워서 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사람은 미래가 믿고 기다리고 지켜보면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쉬어감시를 해라. 그리고 항상 보고만 있어도 뿌듯해. 저는 앞으로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근데 자기는 그걸 살지도 않으면서 제발 좀 간섭하지 마. 나를 좀 믿으라니까. 뭘 보고 믿냐? 뻔한 분자. 뻔한 분자 한자로 가르쳐줄까? 이거 알아놔라. 이 나무가 많이 있으면 숲이야, 숲. 이 숲을 문자. 여기 남자도 하나 있고 여자도 하나 있고 숲속에서 남녀가 뭘 하겠어? 뻔한 분자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부모가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건지 더 자녀한테는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은 두 가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애들 오잖아요. 꿈을 이제 실어줬지. 그럼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는 해야 할 것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이거 두 개를 항상 반복해서 계속 들려줘야 돼요. 애들 자 오면. 그것도 부모한테도 안내해주고 부모 집에 가서도 도와달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애들 학원에서 맡겼는데 애들 맡긴 그 애만 내가 한번 집에 가면 또 부모 안 해면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해야 할 건 뭐냐 이렇게 해야 할 거는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건 원래 해야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나에게 했어. 내가 싫은 것은
나도 상대에게 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하지 않는다. 요 두 개를 딱 반복해서 들려줘요. 네가 저 친구가 니한테 막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싫지? 그럼 너는 다른 친구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만약에 그 친구들 중에 보면 좀 힘이 세가 막 괴롭히지. 그럼 선생님이 막 그 힘센 애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 기분이 어때? 선생님 니한테 막 이러는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저 친구도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럼 네가 안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거꾸로 보여주고 지도 느끼게 해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랍니다. 근데 내가 친구 사랑하고 선생님 니를 사랑하면 좋지? 그럼 친구를 이렇게 사랑해 주라. 그럼 친구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지 마라. 이 두 개를 항시 부모가 가르치는 거야. 학교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이걸 구분해서 잘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우리 애 건드리지 마라. 우리 애 건드리면 말고 뭐 하냐고. 그 애가 왕따 당하는데 왜? 누구도 그 애를 안 도와줄 건데. 이 두 개를 안 가르쳐 놓으면 누구도 안 도와준다고 그 애를. 자기 애를 안 도와주면 자기 애가 어떻게 세상에서 발붙여서 살 수 있냐. 못 살고. 이 두 개를 잘 가르쳐 놓으면 다 도와주는 애잖아요. 그럼 자기 지금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도움이 됐어요? 네. 혹시 오늘 꼭 나는 한 가지 물어봐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네. 제가 저희 아들이 예. 30 몇 살인데 34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딸은 재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통 여자가 없다가 갑자기 요즘에 여자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또 될래니까 한 사람 더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누굴 만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 기다렸는데 또 한 사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좀 조건은 난가 봐요. 근데 둘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걸 조언을 해주라는데 입이 콱 막혀서 이럴 때 어떻게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대박이 터져가지고 중식이 또 세계적인 아들이라고 계속 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역시. 우와. 네. 자 여기서 그냥 친구하고 다르게 부부가 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결혼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파악이 안 되는데 그냥 좋은 걸로 그냥 조건만 보고. 이게 뭐냐면 결혼은 그게 남녀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려고 합니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게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 사람이 장점이 있는 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 여자가 보완을 할 수 있어요. 보완. 왜? 여자는 남자 단점을 자기는 장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여자의 단점이 있는데 이건 거꾸로 남자가 장점으로 이걸 보완할 수 이걸 환상의 콤비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천생연분.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딱 끌렸단 말은 자기 단점이 상대방 장점으로 딱 있을 때서 처음에 한 방에 끌렸다는 사람은 다 자기 단점을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너무 소심한 것 같아. 여자가 박력이 빵빵 있어. 그러면 자기가 그게 빡 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맞아서 그냥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끌려서 했는데 나중에 되면 여자가 너무 통이 크고 진도가 이제 그리 가면 이게 처음에는 와 통하네 시원시원해 좋네. 왜 나는 조금 소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중간에 가면 다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근본을 놓친 거예요. 결혼은 오직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상대방이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점을 고치는 게 아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보라고. 장점을 살렸을 때 내가 장점을 살렸을 때 두 사람의 시너지가 더 많이 나는 경우를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도 체크를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 잘 안 되겠다. 막 비슷하게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체크가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가 봐. 장기적인 목표. 3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무조건. 왜? 벌써 멀리 보고 걸음을 걷는 사람은요,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포용하는 힘이 훨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잘 없어요. 요즘 보면 잘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돈이 먼저인지, 행복이 먼저인지, 물질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 이걸 꼭 체크하고 더 체크하기 쉽습니다. 물질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지 마음을 먼저 우선을 반드시 알아두라고. 지금은 제 사회 물결로 넘어가는 시대라 마음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라고. 지금까지는 사회 물결이라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그걸 꼭 알아둬야 돼.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가슴 사이즈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 앞으로 보셔야 한다. 왜? 시시콜콜 돈으로 11억을 거니까 그 돈은 얼마짜리인데 그걸 그렇게 했냐면 꼭 따질 거니까. 그럼 행복은 다르다. 이것도 중심 잡을 때 기준으로 삼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체크해야 될 대목은 그 집 부모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꼭 영탐을 해야 돼요. 부부, 지금 사귀는 사람 부모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무조건 우선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그거는 보이지 않게 몸에 딱 배어 있어서 같이 살아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부모가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왜? 호적은 이혼이 안 되는데 사는 건 각방이 오고 따로따로인데 살기는 무결창에 사는데 이거는 무조건 살면 안 돼요. 왜? 보고 배운 게 엉터리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살면 그게 몸에서 나옵니다. 저질로. 그래서 절대로 물질의 시대가 이미 지났다는 걸 이걸 놓치지 말고 누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서는 성공합니다. 그러면 참고가 돼서 체크가 되게 쉽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체크해라. 종교 부분이 있는데 종교 부분도 종교가 좀 더 포용하는 종교인가 닫힌 종교인가 이거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좀 열려 있으면 달라도 괜찮은데 너무 꽉 막혀 있을 때는 결국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비를 걸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체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